공감복지 라디오. 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입니다. 주변에 얼굴과 머리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일 흔한 것은 머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아픈 경우와 어지러운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 외에도 여러 증상이 많은데요. 이 머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해도 걱정이 돼서 MRI나 CT를 우선 찍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계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힘들고 불편해하는 증상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얼굴이나 머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증상들을 한방으로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대웅한의원의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질문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이 뻣뻣해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머리가 심하게 아픕니다. 성질도 좀 다혈질이고요. 얼굴, 머리에 피부 발진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열받으면 눈도 붉어지고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혈압은 정상이라고 하시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찬바람 쐬고 시원한 데 갔으면 이제 머리가 안 아프고 괜찮은데 또 따뜻한 곳이나 뜨거운 뭐 이렇게 난로라든가 불 보면 그냥 머리가 더 아프다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열골 두통이라 그래요. 열이 거꾸로 이제 올라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대개 보면 이제 손발은 차다 그러면서 그 눈은 이렇게 멀겋고 그 갈증이 나고 속이 그냥 답답하다 그러면서 변비도 있고 또 소변도 이렇게 보면 붉은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에서 뭐 이렇게 불이 난다 그러죠. 화끈화끈한다 그리고 이렇게 혈태 보면은 그냥 누렇고 끈적끈적하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속에 그 열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을 꺼주는 그런 약을 써주면서 우리가 그 머리를 맑게 해주면 두통이 그냥 없어지죠. 대개 두통은 이제 머리가 뜨거워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위가 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평소에 위장이 약한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참얼미가 심했습니다.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자주 나며 심하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토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돼서 MRI를 찍어봤는데 뇌 MRI를 찍어봤는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는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참얼미, 배멀미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있으면 배에서 구룩구룩 소리 나면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다 그러는데요.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그냥 아주 골 때린다 그래요. 머리가 그냥 심하게 아프고 또 이렇게 그 어지럽고 또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다 그러는데 뭐 병원에 우선 급하면 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너무나 아프니까 MRI도 찍어보죠. 근데 MRI 상에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담골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위 기능이 약하면은 그거로 습담이라고 해서 이제 가래침 같은 게 위장에 많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신경을 쓰거나 어떤 날씨, 온도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뭉치면서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데요.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참얼미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머리가 심하게 아픈 경우가 있는데 우선 참얼미 이런 거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을 합니다. 이렇게 그 나약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또 건망증이 많고 잠이 안 온다 그리고 꿈도 많다 그리고 또 밥도 제대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먹으면 배가 이렇게 부른다 그러죠. 그리고 얼굴 혈색도 이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만사 귀찮아하고 또 어지럽다 그래요. 빈혈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매사에 그냥 불안하고 어지러운 증상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비허겁증이라고 해서
심장과 비장 기능이 약해서 이런 그 어지럽고 참을매고 뱃속에 꾸룩꾸룩 소리 나고 또 머리도 심하면 머리가 아픈 거기 때문에 우선 심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쓰면 담음도 없어져 가지고 어지럽다든가 참을미라든가 또 그 머리 아픈 거 꾸룩 소리 이게 다 없어지죠. 네.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모기의 얼굴에서 부분적으로 당기기도 하고 마비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항상 띵하고 막지 않고요. 눈썹 주위가 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지요? 혹시 중풍의 전조증은 아닌지요? 예, 이제 우선 뭐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이게 여러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얼굴 이런 데서 나타나면 우선 걱정되는 게 풍 오는 게 아니냐, 이러다 풍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건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자주 그러는데 뭐 그랬다 없어지니까 큰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심하면 또 머리에 어떤 이상 징조로 인해 가지고 중풍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뭐 MRI는 안 찍어봐도 한방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두풍 증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이렇게 몸에 담이 많다든가 또 이런 분들이 목욕 후 땀을 이렇게 흘리는 땀 많이 흘리고 찬바람 쏘인다 그러죠. 이렇게 바람을 네. 쏘이고 네. 또 바람이 이제 뒷목으로 이제 이렇게 그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증상을 보면 저 목의 위쪽이죠. 근데 얼굴이라든가 이런데 이목구비라든가 또 눈썹뼈 이런 사이에 뭐 뻣뻣하고 감각이 좀 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이제 맑지 못하고 띵하고 어지럽고 또 머리 두피를 이렇게 누르면 두터운 뭐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을 받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밥맛도 없고 그다음에 그 혀가 이렇게 좀 뭐가 감각이 무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귀에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또 머리도 눈도 아프고 눈썹뼈 앞에 그 아래 위가 그냥 그 당긴다 그래 이렇게 뭐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그 후각 아주 냄새가 유난히 혼자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극향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사소한 향을 그 냄새를 맡고 혼자서 이렇게 무슨 냄새 난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일반 뭐 그 향 말고도 냄새 일반 냄새도 아주 잘 맡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 하품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하품을 그냥 자꾸 하면서 또 좀 조는 것 같고 어지러운 증상 있죠. 네. 이런 그 우리 한의학에서 이런 증상이 나면 두풍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차면서 그 이런 증상이 있고 또 뜨거우면서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 분들은 그 바람을 쫓아내는 거고 또 뜨거운 분은 열을 삭혀주는 거, 풍을 삭혀주는 약을 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이런 게 남성들보다 부인분들이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풍을 삭히고 피를 생기는 양열 거풍탕이라는 이런 약을 쓰게 되면 치료가 잘 됩니다. 네. 근데 냄새를 잘 맡으면은 전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예.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몸이 피곤하면은 눈꺼풀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그래서 예, 예. 사람을 직접 쳐다보기도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요럴 그렇죠. 때는 왜 그런 건지, 요럴 때도 중풍의 전조는 아닌지 좀 그거는 걱정을 하게 아닙니다. 되는데. 그 우리가 아닌가요? 이제 이런 거는 대개 이제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과로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과로하면 어때요? 그 간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고 간의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 이제 간경의 기혈이 조화롭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온다 그래 가지고 그 기혈 간의 기능을 좀 이렇게 보충해 주고 기혈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해 주는 약을 쓰면 괜찮은데요. 우리 눈꺼풀만 떨리는 게 아니라 얼굴 근육이 실룩실룩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입술이 자기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얼굴 근육이 떨리는 것은 이제 비장에 열이 있거나 또 혈이 부족한 경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입술이 이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르르 떠는 사람들은 우리 비장 기능이 허해서 오기 때문에 그 비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약을 쓰면 괜찮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이 건조하고 갈라져서 웃지도 못하고 음식 먹기가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연고를 발라서 잘 나으면 좋은데 잘 낫지를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왜 그런 거며 근본 치료는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근본 치료 가능하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병명을 구순열상이라 해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입이랑 입술이 이제 찢어지는 증상이다 그러는데 대개 이제 입술이라든가 위는 우리 한의학에서 위경, 소화기 계통의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에 열이 많으면 입술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마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입술뿐 아니라 변비도 심합니다. 네. 그다음에 갈증도 많이 느끼고 입안이 이렇게 자꾸 헐어서 양치하기도 어렵다고 힘들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그 위경의 실열을 다 이렇게 꺼주는 약을 쓰게 되면 입술 마르거나 갈라지거나 또 입안에 헌다든가 변비 이것도 같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잠 못 자고 과로에 음주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런지 자고 났더니 입이 돌아가고 음식물을 먹어도 한쪽으로 흘립니다. 눈이 안 감기고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이마에 주름도 안 지고요. 이러다가 평생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하는가 걱정이 많습니다. MRI를 찍어봐도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정상이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예, 잘 치료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안면신경마비, 우리가 이제 구안화사라고 이렇게 한의학에서 이제 지칭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치료 시기가 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발병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뭐 침을 맞든 약을 먹든 어떤 조치를 취해도 계속 일주일 동안 병이 더 진행이 됩니다. 단지 그동안에 치료를 하게 되면 더 악화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요. 치료를 하게 되면 일주일 이후부터는 점차 이렇게 침을 맞거나 뭐 약을 쓰게 되면 회복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다 치료될 때까지 한 달 전후로 걸리고 보통 노인분이라든가 체력이 약하다든가 또 당뇨라든가 여러 합병증을 가진 분들은 치료 기간이 매우 긴데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안면 신경에 어떤 염증이 있어가지고 대개 이제 귀 뒤에 우리가 머리털이 나는데 쑥 들어가는데 고기가 아프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걸 퍽퍽 쑤시면서 이렇게 아프다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디 피서라든가 뭐 어디 놀러 갔다가 아니면 술 먹고 또 찬바닥에 누워서 잔다든가 또 여름에 덥다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고 잔다든가 이럴 때 또 그 바람이나 한기로 인해서 얼굴이 마비돼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한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그러죠. 네네. 바로 오면 이렇게 몸에 포진이 나 있는데 그 안면 신경이 지나가는 그 부위에 포진이 생기면 또 마비가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면 제일 먼저 이거 뇌에서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아니냐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MRI를 찍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뇌에서 오는 경우는 큰일입니다. 뇌에서 오는 안면신경마비는 안면신경마비가 오는 게 아니라 입만 돌아가고요. 또 계속 머리를 아프다 그리고 토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뇌경색이나 뇌종양으로 인한 중풍 환자들한테 오기 때문에 안면신경마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MRI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심한 경우인데요. 덩어리도 잡히고 또 이 여드름이 머릿속에도 많이 생겨서 빗질하기도 힘듭니다라고 하시면서 치료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그렇죠. 경우입니까? 옛날엔 청춘의 꽃이라 그래가지고 여드름 나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여드름이라든가 이 피부에 어떤 발진이 나면 굉장히 예민해 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호르몬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이제 식생활에서 열이 많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우선 닭고기라든가 또 아니면 염증을 촉진시키는 돼지고기라든가 아니면 술 이런 거를 좋아하고 또 대개 열이 많거나 다혈질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변비가 있고 또 기혈이 순환이 돼서 탁
열이라 해서 이제 탁한 기운이 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변비가 아주 심하니까 열이 거꾸로 올라오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열꽃이 피고 또 염증이 생기고 머릿속에 발진, 뽀드라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선 우리 한의학에서는 상초지화라서 그 가슴 위에 열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선 그 열을 꺼주는 약에다가 대변을 탕청시키는 이런 약을 같이 쓰고 본인이 이제 식생활에서 이제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술 이런 거, 인삼 이런 것을 복용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아이가 열심히 뛰어놀고 나서 아침이면 세수할 때 코피를 자주 흘립니다.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도 모르게 이불에 코피를 흘린 것이 묻어 있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코 혈관을 짖었는데도 코피가 나옵니다. 체력은 좀 약한 편이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근본 치료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코피 난다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대개 이제 그 혈관을 지지는데요.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짖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몸이 잘못된 상태에서 나면은 우리가 그 지지도 또 금방 터집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이 코피 많이 흘리는 어린이들은 그 열심히 뛰어놀기 때문에 피곤한 열이 떠오르면서 혈관이 팽창이 되는데 그 혈관 중에서 코 점막의 혈관이 가장 그 예민하고 잘 터집니다. 그래서 코피가 출혈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린이들한테는 피 속에 열을 꺼주고 피를 많이 이렇게 생기게 해주는 이러한 식생활을 하든가 약을 쓰게 되면은 그 근본적으로 그 혈관에 열이 꺼지기 때문에 코피 혈관이 터지는 것을 치료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보혈지제, 그 피를 많이 생기게 해주는 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또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 약물을 같이 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체중도 늘고 그 코피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죠. 또한 우리가 이런 민간요법으로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코피 흘리면 우리 어머니가 연근을 사다가 이렇게 믹서기에 그때는 찌죠. 절구에 찧어가지고 이렇게 즙을 내서 줬는데 그 연근이라든가 그 미나리 이런 것이 아주 그 청열지제 피 속에 코피 나는 거 열을 꺼주는데 아주 좋은 약재니까 우리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 민간요법으로 애들 그 코피가 자주 나는 아이들은 그 연근 반찬 아니면 생즙을 짜서 이렇게 그 자주 먹게 되면 코피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요. 자고 났더니 한쪽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은 많이 아프고요. 뻣뻣하고 마비감도 있습니다. 혹시 구안화사 안면 신경마비가 아닌지요라는 질문입니다. 예, 안면신경마비는 아닙니다. 안면신경마비는 그 특징이 얼굴에 그 신경 그 세 곳을 지나갑니다. 얼굴에 중에서도 이제 귀 앞으로 와가지고 입, 눈, 이마 이렇게 세 곳이로 지나가는데 그게 마비돼가지고 입이 삐뚤어진다든가 눈이 안 닫힌다든가 이마 주름이 그 안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안면신경마비가 아니고 우리 한의에서는 면풍이라고 해서 얼굴에 이제 이렇게 풍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대개 이제 그 얼굴은 우리 위장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장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개 이런 분들은 보면 그 다른 데는 붙지 않고 얼굴만 붙죠. 근데 이 원인은 대개 이제 목욕하고 땀 내거나 그 목욕할 때 이제 땀을 많이 내고 그 얼굴을 보온을 해야 되는데 그 찬바람을 쐬게 되면 그 바람이라든가 한기가 얼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붓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붓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전체가 붓는 경우 있고 또 얼굴이 붓는데 우리가 그 손으로 만지면 또 이렇게 손도 못 대게 아프고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뻣뻣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에 맞는 약 처방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부종이 와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 치료약을 쓰면 잘 치료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얼굴이 항상 술 취한 것 같이 붓습니다. 뜨겁고요. 어떻게 하면 정상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얼굴이 뭐 우리가 더운 데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열받았다든가 흥분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붉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항상 보면 얼굴이 홍조 현상을 띠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남녀를 가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뭐라 하냐면 나는 얼굴이 뜨거, 손을 대면 이렇게 뜨겁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우리 한의학에서 얼굴이 위장길이라고 그랬죠. 그 위장에 그 열이 있으면 얼굴이 붉고 술 취한 것 같고 심하면 얼굴이 열이 나면서 머리도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위장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 구취, 음식물 왜 이렇게 부패되는 냄새, 썩는 냄새가 많이 나죠. 우리가 퇴비 썩는다 그러죠. 그 어떤 위장에 열이 있으면 그 찜통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 입으로 나온다든가 얼굴 그 길로 이렇게 뜨겁게 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고 또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그 얼굴이 시리다 그래요. 얼굴에 손을 이렇게 비비고 자꾸 이렇게 그 뻣뻣해진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위장의 그 기능이 많이 허한하다 그럽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 따뜻한 기운이 없는서 오는 건데 이런 분들은 이제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쓰게 되면 얼굴이 찬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자, 오늘 우리 집 한방주치 시간에는 얼굴이나 머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증상들을 한방으로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우리 집 한방주치 부천 대웅한의원의 원장이신 이은기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